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점선면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제일 첫 번째 기본 도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기본 도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요소. 그래서 자, 점선면이라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도형의 기본 요소. 그러니까 도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제일 기초적인 것, 제일 기본적인 것, 그런 기본 요소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요. 확인할 건데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게 점과 선과 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선면을 우리가 도형을 이루는 제일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그냥 점이고요. 뭐 우리가 뭐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이거를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는 좀 그렇고, 점이라는 건 그냥 점이야. 근데 점은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눈에. 이거 그냥 우리가 그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뿐이거든. 이걸 찍는 순간 얘가 이거 자체도 도형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이거 좀 너무 복잡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입시다. 점은 그냥 점이고요. 응? 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이 움직인 자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취라는 건 우리 발자취라는 말 들어봤죠? 자취. 흔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점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이렇게 자취가 생기겠죠? 이걸 선이라고 한다고. 그죠? 점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옆으로 이렇게 쭉 가. 이게 쭉 이어지면 이게 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움직인 자취, 움직이는 흔적. 그걸 선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럼 면은 선이 움직인 자취야. 어. 선이 움직인 자취.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선이 이렇게 있어. 이 선이 이 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나의 면을 이룬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요? 선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면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선은 내가 아까 보여줬듯이 선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점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이런 거는 곡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처럼 이렇게 곧게 움직이면은 직선. 돼요? 그래서 선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우리가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면도 단순한 평면이 있고, 평면이란 평평한 면, 이게 그대로 평평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곡면이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렇게 이렇게 된 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종이 같은 거 옆으로 이렇게 딱 구부리면 이러면 곡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도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점선면이고, 점은 그냥 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주고, 점이 움직인 자치,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인 자치,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여기는 거의 다 그냥 이해라기보다는 암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도형은 우리 이제 평면 도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면 도형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이게 면이, 그러니까 면은 선이 움직인 자체라며. 근데 평면이라는 거는 그 선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판판하게, 그죠? 판판하게, 그죠? 움직였잖아. 그 위에 있는 도형. 그래서 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 뭐 그런 거 기타 등등 뭐 다각형들, 그리고 원도 있을 수 있겠까. 원 같은 거, 이런 것처럼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자, 우리 직육면체 이런 거 배웠죠.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원기둥이나 구 이런 거 배웠죠. 원기둥, 원뿔, 뭐 이런 거, 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처럼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평면이 아니라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도형. 그죠? 여기 잘 못 쓰지. 있지 않은 도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구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런 게 있어. 교점이라는 것과 교선이라는 게 있거든. 요거는 용어 꼭 기억해 둡시다. 요건 중요한 용어예요. 요거 중요한 용어니까 기억해 둡시다. 반드시 꼭. 뭐 물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야 되죠. 요 위에 사실은 이거랑 이거는 뭐 굳이 구분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잖아. 평면도형, 평평함도, 그래, 평평함도. 입체도형, 그래, 입체적으로 생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딱히 어려운 건 없거든? 그리고 점선면이라는 건 그냥 점이고, 그냥 선은 선이고, 면은 면이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죠? 딱히, 뭐, 이렇게, 할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용어에서 교점, 교선, 요런 거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그래서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점이야. 만날 때, 만날 때 생기는 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선하고 어떤 선이 만났어. 그러면 여기 만난 점이 있죠. 요걸 교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면이 있어. 이런 면이 있다고 쳐봅시다. 면과 어떤 선이 이렇게 만나. 이렇게. 아이고. 또 점선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요게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야. 알겠죠? 요게 교점. 요게 교점. 괜찮죠? 간단하네. 그럼 교선은 뭘까?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이 이렇게, 면을 이렇게 빨리 그리고 싶은데 어렵네. 면이 이렇게 있고 어떤 면이 이렇게 간다고 하자. 요렇게. 요렇게 면이 생기는 거. 여기는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오, 이번에 잘 그린 것 같아. 요 면과 요 면이 만나서 여기 선이 하나 생겼죠. 요런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 거야. 교선. 면이 꼭 요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우리 그 곡면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요런 거 있지. 원뿔 같은 거 우리 해볼 수 있겠죠. 원뿔. 이렇게. 원뿔이랑 어떤 면이 이렇게 해서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면 요렇게 해서 만날 거야. 여기가 교선인 거지. 이해돼요? 요렇게가 교선, 동그랗게 교선이 생기는 거야.
그죠? 원 모양으로 생겼네. 그죠? 괜찮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점과 교선이라고 한다. 뭐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용어의 뜻들이니까 용어의 뜻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교점 교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요런 것도 우리가 알아봅시다. 직선 그리고 선분 그리고 반직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반직선 먼저 쓸 걸 그랬나? 자, 그럼 뭐 직선이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끝도 없이 이어진 고든선이야. 끝없이 이어진 고든선. 이걸 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중요한 게 요 직선. 자, 끝없이 이어진 고든선이 정의고 얘는 중요한 게 요거야.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건 그대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요거 두 점을 딱 지나는 직선 하면은 이렇게만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다르게 그릴 수 있나? 그죠? 얘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오직 하나뿐이야. 한 점 지나는 거는 무지하게 많이 그릴 수 있어요. 요 점 지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막 다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죠. 그죠?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죠. 그죠?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만 그릴 수 있다.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두 점을 내가 A하고 B라고 잡으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해서 직선 A, B 요렇게 표현을 하고 읽을 때 요렇게 읽고 요것을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라고 해서 요 A, B 위에다가 직선 표시를 하는 거야. 양쪽으로 화살표. 요 화살표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쪽으로도 쭉 가고 이쪽으로도 쭉 가는 거야.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반직선은 뭐냐? 반직선은 한쪽 방향으로만 끝없이 이어지는 직선의 일부분. 그러니까 직선이면은 양쪽으로 쭉 끝없이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반직선은 요 A에서 시작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B쪽 방향으로만 쭉 가든가 아니면 B에서 시작해서 A쪽 방향으로 쭉 가든가. 이해돼요? 그래서 반직선은 요렇게 요건 직선 얘기고 자 반직선은 요런 얘기. 그래서 얘를 요렇게 표현할 거야. 반직선 AB는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자 A, B 이렇게 순서대로 썼죠.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표현해요. 화살표를 B쪽 방향으로만 쭉 가요. 이때 A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요거는 시작점이라고 부를 거야. 시작점인 거고 B를 우리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방향. A는 시작점, B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아이고 잘못 눌렀네. 따라서 얘랑 이거 주의해야 돼요.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달라요. 자, 직선 AB와 직선 BA는 똑같아요. 왜? 어쨌든 직선 AB나 직선 BA는 어쨌든 양쪽 방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거니까 같아. 근데 반직선 AB는 뭐냐면 반직선 AB는
여기다 반직선 AB는 요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끝없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쭉 가는 거고, 반직선 BA는 어떻게? 반직선 BA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일부러 약간 밑으로 그렸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거죠. 구분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르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 밑에는 좀 지웁시다. 밑에도 좀 쓰고 싶으니까 여기는 좀 지웁시다. 됐죠? 자, 반직선 AB. 그러면 선분은 뭐냐? 선분은 두 점을 연결하는 고든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고든 선이거든. 그러니까 직선의 일부분이야. 그냥 선분은 여기다 쓰려니까 좀 그렇다. 선분은 그냥 말로 할게요. 선분은 직선 AB 중에서 A에서 B까지의 직선의 일부분. 그죠? 그러면서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야. 이제 선분 읽을 때는 선분 AB, 얘는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A에서 B까지 고든선으로 연결된 요 직선의 일부분이거든. 그럼 얘는 A에서 B까지만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여기서 보여주면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A에서 B까지 요만큼, A에서 B까지 딱 이만큼 직선의 일부분. 됐죠? 그러니까 얘는 AB라는 선분하고 BA라는 선분하고는 똑같아. 그냥 얘는 A하고 B가 양 끝점인 것 뿐이야. A하고 B가 그냥 얘는 양 끝점. 이게 딱 끝점이 있는 거야. 그지? 이해되시죠? 자, 요것을 우리가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다 뭐냐면 이것도 다 뭐야? 외우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외우는 거지. 이거는 뭐 이해하고 자시고가 없어. 알겠죠? 어쩔 수 없어. 자, 다섯 번째, 요거 우리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거리 그러면 반드시 가장 짧은 길이인 거야.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의 길이.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그럼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은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왜 이렇게 꼬였니?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곧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것들보다 얘가 어딨어? 얘가 가장 짧은 길이죠. 그냥 선분 AB가 가장 짧은 길이죠. 그래서 선분 AB를 요곳의 길이를 우리가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그냥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요 기호는 자, 선분 AB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요 기호는 선분 AB 자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 요 기호는 요게 선분 AB 사이 AB의 거리를 즉 길이를 표현하는 기호기도 해. 얘는 길이를 표현하는 길이란다 자꾸 이러냐. 길이를 표현하는 기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런 표현 하나 알아둡시다. 자, 중점이라는 표현도 하나 알아둡시다. 여기는 다 그냥 새로 나오는 용어들만 쭉 알면 돼요. 중점이라는 거는 그냥 딱 이 AB라고 해볼게. AB의 중점 그러면 AB라는 선분을 AB를 정확하게 2등분
하는 점을 중점이라고 해. 그럼 2등분이라는 건 둘로 똑같이 나누는 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 AB라는 선분이 있을 때, 여기 AB 선분이 있을 때 여기 딱 한가운데 M이 있어서 요 AM의 길이랑 이렇게 하지 마요. AM의 길이랑 MB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요 M을 AB의 중점이라고 한다 이거야. 요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M의 길이와 A란다. BM의 길이가 서로 같다. 됐죠? 그럼 요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2분의 1의 AB 전체 길이의 반이다. 요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중점 했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표현도 나와. 3등분점. 그 3등분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똑같이 세수로 나누는 점이거든. 그럼 여기 A, B가 있으면 여기에 M하고 N이 있어서 M하고 N이 있어서 요 길이가 서로 같은 거야. 그랬을 때 요 M하고 N을 요거 두 개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3등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A, B의 3등분점. 그 4등분점도 알고 있고 5등분점도 있고 6등분점도 다 할 수 있겠죠? 요거는 AM 길이랑 MN 길이랑 BN 길이가 다 똑같고 요거는 3분의 1의 AB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요 기호들은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선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거였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됐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문제나 이런 것들 해결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거 요거 잘 생각하시고, 이게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교재나 이런 거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거기가 전부 다 정의거든. 그러니까 뭐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외워주세요. 알겠죠? 용어의 뜻은 전부 다 외워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